자, 반갑습니다. 이제 5차 시에 들어가겠습니다. 페르시아 제국이고 교과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. 우리 페르시아라고 하면 아직 좀 생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.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닌데 지금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계승하고 있냐면 음, 이란이란 나라가 여기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한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. 이란은 여러분이 좀 뉴스나 이런 세계의 정세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주 들어봐 본 나라인데 요즘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. 일단 이란 나라는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슬람도 여러분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수니파라고 하는데 이 이란을 위주로 한 몇몇 국가만 시아파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수니파와 시아파의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가 또 왜 뉴스에 많이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이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좀 이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이란 정부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히잡을 강요하는 이런 거에 저항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났고 이게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면서 이 진압과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는 이제 이 이란에 있는 여학교에 독가스 테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고요.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만 해도 굉장히 지금도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. 굉장히 큰 나라고 국력도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,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란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뒤를 잇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름입니다. 이 나라가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고 이 아시리아는 이제 철기를 사용합니다. 우리 언제 저번 시간에 철기 잠깐 나왔었냐면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 문명을 정복할 때 철기를 사용했었다라는 잠깐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 철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철기 이전에는 청동기라고 하죠. 청동기는 사실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귀한 금속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 용도로는 잘 못 쓰고 이제 종교적인 용도 아니면 지배자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동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청동기 시대는 사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전히 돌을 쓰는 시대입니다. 근데 이제 철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청동기에 비해서 철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철기가 더 뒤에 만들어지냐면 철을 이제 재련하기 위해서는 청동기보다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철기가 흔한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도구이고 이 철기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용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. 농사용으로도 많이 쓰고 무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이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쳐들어가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청동기를 쓰는 사람들은 청동기는 아주 소수만 쓸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이 철기를 사용해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고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일어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이 지역에 들어선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.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영역은 이런 어떤 거대한 영역을 사실 이 시기만 해도 이렇게 거대한 영역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넓은 영토를 통치할 방법이 사실 잘 없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분열된 서아시아 지역을 이제 관리했냐면 이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엄청 도로를 일단 잘 정비를 합니다.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왕의 왕의 눈이라고 하는 이 관리들을 지역에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
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아까 아시리아가 굉장히 가혹한 통치로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와 반대로 이제 관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그 민족에게 간섭하지 않는,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게 이제 저항을 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넓은 영역을 잘 통치할 수 있었고, 여기 이제 이런 어떤 길,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는 길 보이죠? 이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. 왕의 길. 그래서 여기 기억에는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잘 닦아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. 자,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. 이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, 이 터키 서부 지역에 여기에 그리스 식민지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리스 식민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반란을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진압을 하러 이제 그리스로 떠나게 되는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고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1차 전쟁은 거의 뭐 태풍으로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고, 이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올림픽의 종목으로 들어봤던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이때 벌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42.195km를 뛰어가는 이제 종목으로 알고 있죠.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4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이제 심장이 터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목이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. 이게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바로 여러분이 아마 영화 속에서 들어봤을 텐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, 바로 이 스파르타의 왕이 이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를 데리고 아주 좁은 협곡에서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숫자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제 맞서 싸웠던 그 테르모필레 전투를 영화화한 게 바로 이 300입니다. 여러분 봤는지 아마 모르겠다. 자, 그래서 이런 어떤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겠죠. 그래서 이 아키멘스 왕조 페르시아가 약화되면서 이후에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는 게 이 페르시아 전쟁이고, 유럽인들이 이 전쟁에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.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거의 뭐 아시아 대 유럽이라는 어떤 거대한 세계의 충돌, 그리고 이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라고 했죠.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근데 그리스는 당시에 이 아테네라는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민주적인, 지금과 비슷한 어떤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결정하는 그런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을 또 어떻게 보냐면 왕이 이끄는 어떤 중앙 집권적 독재 국가와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대결. 그래서 이걸 그리스가 지켜냄으로써 우리 유럽이 승리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, 좀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어쨌든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영화와 어떤 지금까지도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.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적어둔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. 멸망하고 나서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, 파르티아라는 나라, 자 역시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죠. 자, 이 중개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파르티아라는 곳이 굉장히 큰 무역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, 이 로마와 이 당시 중국의 한 나라를 연결하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위치한 게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이런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 속에서 상품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.
그래서 이런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굉장히 일찍부터 사실 존재했었고,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는데, 이게 신라에서, 여러분 경주에서 발견된 유리병입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유리병이고, 그래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.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유리병을 받아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이걸 신라에 전달해 줬겠죠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옛날에도 서로 이렇게 활발한 동서 교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번영을 누리다가 다시 이 지역에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이제 국가가 일어나면서 파르티아는 멸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비슷한 영역입니다. 역시 비슷한 영역으로 역시 중개 무역을 이제 통해서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되었고,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불을 숭배하는 이 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.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사실 그 이 지방에서 생겨나는 많은 종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이 지역에서 생겨난 종교가 뭐 크리스트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, 그래서 많은 그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종교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고, 자,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다 봤으면 선생님이 하나의 어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친다고 했죠.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좀 주겠습니다. 선생님이 여기 joinmyquiz.com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접속을 해서 선생님이 말한 코드 번호, 여기 나와 있는 3057-4999번을 치면, 자, 여기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. 퀴지즈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미리 문제를 올려뒀습니다. 그래서 이 퀴즈즈에 이제 선생님이 퀴즈즈를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수업 시작하고 나서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, 너무 많은 친구들이 퀴즈즈에 가입이 안 돼 있고 막 구글 아이디를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퀴즈즈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걸 치고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이제 뭐 스쿨도 골라야 되고, 뭐 자기가 스튜던트임을 선택해야 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닉네임을 선택해야 될 텐데, 닉네임은 여러분 학번 이름, 자기 예시로 선생님이 여기 띄워놨죠. 이런 학번 이름으로 치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4문제 정도 올려뒀습니다. 그래서 이 4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오면 그와 아주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 퀴즈는 이번 시간에만 이렇게 문제를 공개하는 거고, 이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다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수업 시작할 때 이제 퀴즈를 접속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왔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사실 학교에서 준 구글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알겠죠? 이상입니다.